자, 뒤쪽에 있는 과제 교재 62페이지 질문. 자, 앞으로 넘겨서 64페이지 질문. 360번이 안 보이는데? 여기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번에 갑자기 체크 잘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직 안 배웠어. 배웠어요? 오늘 배울 거야. 질문 많이 없으면. 자, 그럼 넘겨볼까? 65페이지 질문. 네, 여기 해설 참조라고만 더 나와 있는 거. 몇 번 문제가 있어? 370번이랑 뒤에 하나 더. 아, 이렇게 표 나타내는 거? 뭔가 나타내는 게 채점은 못하겠지만 찜찜하다면 질문하고 내가 받은 게 자신 있다 싶으면 질문하지 말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65페이지 질문. 좋아요. 66페이지 질문. 382번 가볼게. 당첨 확률 20%. 그 말은 당첨될 확률은 분수로 표현했을 때 5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고, 이벤트에 50명이 응모하였을 때 당첨되는 사람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때 x가 1 이상일 확률은, 이거 무슨 분포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거지? 이 문제? 이 문제 이상률 분포 맞아. 그런데 문제의 구성을 보면 확실하게 믿고 싶은 확률 분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이항 분포야. 이항 분포. 50명이라는 건 50번의 독립시행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그 매 한 명 한 명마다 당첨될 확률은 5분의 1로 유지가 되고 있어. 앞선 사람이 당첨됐다 해서 뒷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맞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맞아요. 물론 이 문제는 지금 현태가 물어본 이 문제는 이항 분포로 푸는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어떤 다른 유형의 어떤 질문을 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항 분포로 풀어내는 게 맞습니다. 50번의 독립시행, 매 시행마다 당첨될 확률은 20%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연습하자. 질문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대한 당첨되는 인원수를 말하는 거잖아. 당첨되는 인원수의 평균은 10명, NP니까. 분산은 그 NP에다가 1-P를 곱한 결과를 분산으로,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이 정답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건데, 말했듯이 이 문제는 지금 이걸로 푸는 게 아니죠. 보통 이런 식에 대한 질문을 훨씬 더 많이 물을 텐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진 이상확률 분포에서 당첨되는 인원수가 1명 이상일 확률을 놓고 있는 문제. 그래 얘들아, 확률변수 이거 몇부터 몇까지 가능하죠? 확률변수 몇부터? 0부터 몇 가지 가능해? 50까지 가능해. 그럼 저 질문은 확률변수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점점점점 마지막 50일 때까지 확률을 다 더해달라는 얘기. 당연히 무슨 사건의 확률을 떠올리는 게 맞겠어? 이 사건이 맞겠죠. 전체 확률에서 당첨되는 사람 수가 몇 명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지? 0명의 확률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쨌든 당첨이 됐다는 얘기일 테니까. 그래서 정답은 1 마이너스,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 당첨되는 확률 몇 번에? 0번에. 당첨이 되지 않을 확률 몇 번? 50번. 물론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체크는 해줘야겠지. 50시 0이라는 계산으로.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낸 거야? 다행이네. 계산하라고 한 거 아니죠? 1 마이너스 이거 1, 이거 1. 남은 건 5분의 4에 50제곱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분명히 문제는 이항분포 문제고, 말했듯이 분명히 이런 류의 문제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묻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보다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항분포 문제가 확실하다는 걸 보자마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앞으로 돼야 되겠지. 자, 또 질문 84번 한번 가볼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졌어. 일단 뭐 별로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36가지. 전체 경우는 36가지. 그래서 두 눈의 수 중에서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 x라 하겠다네. 작지 않은 수라는 건 같거나 큰 수를 확률 변수로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이상확률 분포 문제니까 문제가 뭘 묻는 걸 확인하기 전에 준비는 해놓자. 다시 문제에서 지정된 확률 변수는 뭐냐? 두 주사위의 눈 중에 작지 않은 거?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로 하겠대. 크거나 같은 수. 뽑힌 두 개의 눈 중에 크거나 같은 수를 말하겠다는 거지. 그럼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부터? 1부터 얼마까지 가능하죠? 6까지 맞아. 1, 2, 3, 4, 5 이게 다 가능해. 선생님 자꾸 문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뭔 수를 뽑는 거라고? 작지 않은 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두 눈 중에 첫 번째 눈과 두 번째 눈 중에 작지 않은 수, 크거나 같은 수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고민해봐. 뽑힌 두 눈 중에 크거나 같은 수가 1이 되는 경우는 어떤 순서쌍일 때? 순서쌍으로 말해볼까? 뭐 있지? 1, 1 또 없어. 그래서 두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전체 경우수 36가지 중에 얘가 정답으로 기록될 수 있는 순서쌍은 1, 1밖에 없습니다. 크거나 같은 수가 2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 말해볼까? 뭐 있지? 1, 2, 2, 1, 2, 2 맞죠? 3인 경우도 해보자. 1, 3 좀 뒤로 갈수록 계속 나가니까 좀 신경 쓰이네. 1, 3, 2, 3 앞뒤 바꿔서 2가지 추가하고 3, 3까지 5가지가 맞겠네. 뭐지? 등차수열인가? 한 번만 더 해볼게. 4가 되는 경우는 1, 4, 2, 4, 3, 4 앞뒤 바꿔서 3가지 더 추가하면 6가지에 4, 4까지니까 7가지가 되겠네. 등차수열 맞나 보다? 이거 11가지 맞을까? 1,6부터 5,6까지 5가지, 10가지에다 6,6까지 하면 11가지. 더 해볼게. 20, 27, 32, 35, 36 맞네요.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확률 분포표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 놓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상확률 분포 문제를 풀 때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지금과 같은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항분포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건 왜 확률 분포표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만들어봤자 별 쓰잘데기가 없어. 여기다가 확률 변수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점점에서 50일 때 그 각각의 여기 확률 하나만 볼래? 이 확률 보기 중에 있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려고 들었어봐.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인 이상확률 분포는 무조건 확률 분포표. 이상확률 분포 문제가 맞지만 이항분포라 불리는 이 특별한 이상확률 분포는 이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고 있는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질문 찾으러 가보자. 확률 변수 x가 5 이상일 확률은 벌써 끝났네. 이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36분의 20 누구를 하면 될까요? 4로밖에 안 되나? 그런 거 같네. 그래서 9분의 5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진짜 너무 부탁하지만 이 확률통계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부담은 안 되겠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최선은 다해.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수업을 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물은 얻어야 되잖아. 이러다가 또 우리 1학기 중간고사처럼 폭망하는 경우 나와.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해서 시험을 그래도 못잘 봤다 생각 안 하거든. 시험이 더럽게 쉬웠으니까 잘 본 거야. 이번 학종 아마 그랬을 거야. 본인들이 느끼겠지. 웬만큼 결과가 좀 나왔으니까 이제 됐구나 하면 안 돼. 최소한의 해야 되는 노력들은 합시다. 자, 그럼 페이지 넘겨볼게요. 67페이지 빼고 68페이지 유형 7번 질문. 6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좋습니다. 69페이지 질문. 399번 가볼게.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3, 마이, 2, 3. 그럼 우리 또 확률 분포표 바로 준비해볼까? 확률 변수도 다 알려줬으니까 준비해보자고. 마3, 마이, 2, 3. 자, 갑시다. 뭐 확률을 알려줄 줄 알았더니 확률의 조건을 알려주고 있네. 그 조건이 뭐냐?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x일 때의 확률과 확률 변수 x가 x일 때의 확률이 같다는 말. 그 말은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3일 때 3일 때 확률이 어떻고? 같다는 뜻이야. 그런데 알려주진 않았으니까 a라고 잡을까?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2일 때의 p 확률이 같다는 얘기니까 같다고 놓지 뭐. 그리고 그 합이 1이 나와야 되는 조건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일단 관계식 하나 찾아놔야 되겠네. 어찌됐든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는 반드시 0.5가 나와줘야 된다는 사실. A와 B를 두 번씩 더한 게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니?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 이때 분산이 3분의 22라면 풀이가 좀 복잡해지려나? 분산이 3분의 22라면 그거에 맞는 질문. x제곱이 4가 될 확률. x제곱이 확률 변수 x를 제곱한 게 4가 된다는 건 x가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해달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최종 문제 질문은 2b가 얼마냐고 묻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2b가 얼마냐고. 맞나?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제 준비해보자고. 그럼 선생님은 식이 좀 거지 같아지더라도 변수의 개수를 좀 줄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b를 찾는 거니까 b는 남겨놓자. a를 지워버리죠 뭐. a는 2분의 1 마이너스 b. 통분도 해볼까? 아니, 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조금 식은 복잡할 것 같은데 이 조건에 매달려야 될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b값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갑니다.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 변수 x제곱의 평균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과정으로 구할 거니까 이거랑 이거 둘 다 찾아놔야 됩니다. 맞지? 그럼 먼저 x제곱의 평균부터 가볼까? 좀 그지 같아. 그래도 선생님 실수하지 않는지 좀 잘 봐주면서 해줘. 2분의 9 마이너스 9b 2분의 9 마이너스 9b 4b 4b 2분의 9 마이너스 9b 이게 x제곱의 평균.
그러면 2분의 9, 2분의 9니까 2분의 18, 9에다가 제가 벌써 뭐 또 잘못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어디서 뭐가 이상하다 지금 표현이? 마지막 게. 아 그렇지. 여기가 9B죠. 땡큐. 그럼 마이너스 5B에 마이너스 5B니까 마이너스 12. 이게 X제곱의 평균. 이제 평균 찾으러 갑시다. 평균은 또 잘 봐줘.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3B. 4, 여기지. 그래, 큰일 났네. 마이너스 2B. 그리고 플러스 2B. 그리고 2분의 3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계산 결과 얼마 나오나? 0 나오겠지. 맞아?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얘들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확률과 이쪽 확률이 각각 대칭관계. 이쪽도 0.5, 이쪽도 0.5. 확률에서도 대칭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평균값과 여기서 나오는 평균값이 크게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일 거라 당연히 평균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야. 따라서 분산은 누가 되는 거냐?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돼 0이 적으니까 그냥 이게 분산이 되고 이게 3분의 22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정리하면 10P는 넘겨주면 3분의 2치만 3분의 5가 되겠네. 3분의 5 되는 거 맞겠지? 그래서 B는 6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B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확률이 6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질문은 아까 말했듯이 확률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2일 때의 두 확률의 합을 묻던 문제였으니까 2B를 찾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6분의 1의 2배 3분의 1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것 같네요. 앞으로 또 어떤 문제를 풀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기에 제일 좀 쉽지 않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필기 좀 해놨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 받아보자. 기본적인 어떤 능력들을 갖추자고. 아니 뭐가 되든 안 되든 앞으로 뭐가 계속 잘 되기를 바란다면 첫 출발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 첫 출발이 선생님은 확률 분포표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 이외에 평균을 구하는 방법, 공식이야. 분산을 구하는 방법,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거. 그 다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변형된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했으면 벌써 좀 이렇게 익숙해질 만한 시기가 되기도 해. 지금은 아직까지 어색한 친구들은 좀 노력이 부족했다는 뜻일 거고. 자, 또 질문 받아볼까? 6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그럼 넘겨서 70페이지 질문 있는 친구. 페이지 없습니까? (71페이지) 질문. 71페이지 질문. 숙제 다 한 거 맞는 거야? 아니면 선택이 다 한 거 맞아? 잘못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몰랐어? 아이는 거의 이 부분 다 했어? 다 맞춘 거? 어디? 여기부터 안 돼 있고 현성이 어디 돼 있어?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오지. 인새끼들.
아인이처럼 하자. 아인이를 예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저게 정상이야. 이 분위기는 꼭 아인이를 칭찬해줘야 될 것 같잖아. 뭐야 이게. 자, 그럼 넘겨서 72페이지 숙제 아니었고 끝났나 그러면? 좋아요. 그럼 쉬는 시간 갖자. 한 5분 쉬었다가 연속 확률 분포 진도 나가도록 해볼게. 배우는 건 오늘 처음이지만 선생님이 입에는 자주 담았지. 지금까지 했던 건 이산 확률 분포라는 녀석이었고 오늘부터 배울 녀석은 연속 확률 분포라는 녀석이야.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라는 녀석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문제에서 지정된 확률 변수가 지금까지 배웠던 녀석들은 확률 변수가 정확하게 누구다 0개다 1개다 2개다 3개다 아니면 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렇게 상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상금이 확률 변수가 뭐 인원수나 개수가 확률 변수가 된다면 그 개수나 인원수를 확률 변수로 놓으면 되는 거였는데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로 불리는 이 x 있잖아. 이게 구간으로 지정이 됩니다. 구간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다가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당하는 숫자를 확률 변수로 놓는 어떤 그런 확률 분포들을 오늘부터 배우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누구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확률 변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간에 의해서 표현된 확률 변수로 대응되는 확률 분포. 확률 분포가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할까? 확률 분포라는 건 확률 변수 x를 대응시키면 그 x에 걸맞는 확률이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 이게 정확하게 함수의 형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분포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까지는 여기다가 확률 변수로 불리는 숫자들을 넣었단 말이야. x가 얼마일 때 확률, x가 얼마일 때 확률, x가 얼마일 때 확률을 표현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확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확률 분포가 바로 연속 확률 분포라는 녀석이 됩니다. 이 안에 누군가를 특정 꼬집어서 확률이 얼마냐고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배우게 된다는 거지. 자, 한번 읽어볼까? 선생님 표현보다는 그래도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설명일 테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중요한 건 범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밑줄 거나 범위에다가 네모쳐 놓든 밑줄 그어 놓든 그렇게 어떤 범위의 특징을 갖고 있는 확률 변수 x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걸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바로 뭐냐? 확률 밀도함수라는 녀석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상확률 분포까지 대응되는 그 확률, 그러니까 딱딱 정해져 있는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찾는 과정을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데 이상 확률 분포에 대응되는 어떤 함수의 이름을 우리는 지난번까지 뭐라 불렀었냐면 외우지 않았는데 근데 또 갑자기 꺼내니까 좀 선생님이 잘못된 건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었어. 확률 질량 함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뭔가 식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확률 변수 x가 x일 때 확률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식을 말하는 거였다면 확률 밀도 함수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잘 봐줘.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너무 많이 봐왔던 그냥 함수의 표현 방법이지.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그 함수를
문제가 지정한 확률 변수의 범위. 확률 변수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왼쪽이라든가 B의 오른쪽에서는 확률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게 확률 변수가 다룰 수 있는 전체 구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구간 내에서 그려지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건데, 자, 지금부터 외워야 됩니다. 우리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 시계에 맞게 확률이 딱딱딱딱 계산이 됐던 거 기억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 뭐라고 하지? 우리 지난번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보통 이런 거였어. 그래서 x에 1, 2, 3을 넣었거든.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이런 식으로 넣었단 말이야. 대신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엉터리로 냈다 보니까 뭐 몇 개 더 있겠지? 그럼 그렇게 지정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들을 구할 때마다 그 확률들의 합이 1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완성을 시켰다면, 확률 질량 함수는 함수식에다 변수를 넣으면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딱딱딱딱 튀어나온 함수였다면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 잘 보세요. 이게 y는 fx야. 그리고 이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릴 거냐? A부터 B까지만 그릴 겁니다. 자, 이제 외우는 거 나와. 이때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 뭐라고?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되는 확률 변수가 특정 수가 아니라 구간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표현된 확률 밀도 함수에서 질문,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물어봤다. 그럼 그 알파는 당연히 a부터 b 사이 어딘가를 말하는 거겠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을 물어본다면, 다시 확률 질량 함수는 x가 알파일 때 확률은 알파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이 확률이었단 말이야. 베타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확률이었어.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에 사용되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어떤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변수 구간 그 범위에 있는 확률을 읽고 싶을 때 어떻게 읽어주면 되느냐? 그 함수의 지정된 구간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면적이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넓이가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뭐 해볼까? 이렇게 돼 있어. 됐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고 말을 해볼게요. 0,0부터 2,1까지라고 말을 해볼게. 이때 문제도 물어본다고. 질문, 확률 변수 x가 0부터 1일 때까지 확률은 얼마냐? 이게 연속 확률 분포야. 지금까지는 x가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얼마일 때 확률을 묻는 계산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확률 변수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분포하고 있을 확률을 찾는 문제, 이걸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렇게 확률 변수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지정된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우기, 0부터 1까지 확률을 어떻게 찾느냐? 0 넣었을 때 0,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아마 이거 직사니까 여기 0.5 나오겠네. 이런 걸 대답하는 게 아니란 뜻이야.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 확률을 읽는 방법은 확률 변수의 구간에 그래프와 함께 둘러싸여 있는 이 면적, 그러니까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함수냐?
확률 변수가 구간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변수로 지정이 돼 있을 때 그 구간에 대한 확률을 읽게 해주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야. 확률은 어떻게 읽게 되느냐? 지정된 구간 내에 fx의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의 크기를 확률로 대답해 줄 수 있는 함수.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됐니? 자, 그럼 이 정도에서 뭔가 정확하게는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대충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든다면 여기다가 이제 진작에 한번 다시 적어줄게. 잘 들어주세요. 확률 밀도 함수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지정될 수 있는 전체 범위가 a부터 b까지만으로 가정이 됐을 때 a부터 b까지만으로 가정됐을 때 일단 먼저 외우셔야 되는 건 뭐냐? fx의 그래프가 있어. 그 fx의 그래프를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a부터 b까지만 그려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은 그릴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지정된 구간에서만 그려. 이때 먼저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거,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 변수 x가 똑같이 할게.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묻는다. 당연히 알파하고 베타는 a와 b 사이 어디 구간을 말하겠죠. 벗어난 범위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럼 이 확률을 읽는 방법은 이선 확률 분포는 x에다가 알파 넣어서 함수 구하면 확률 나오고 베타 넣어서 확률 구하면 확률 나오겠지만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구간에 대응되어야 되는 확률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이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면적이야. 근데 우리 아쉽게도 이거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잠깐만 저것도 그냥 후다닥 지워버릴게. 여러분들 모를 테니까. 그래도 뭔가 주서 들은 사람 있는 친구들 알지? 저게 적분이야. 우리 아직 이제 미분의 초기 단계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적분에 대한 지식은 1도 없는 상태지만 미분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지? 적분이라는 건 선생님이랑 적분수고 할 때 말할 거야. 적분은 면적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fx라는 함수의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고. 물론 나중에 적분 배울 때는 무조건 면적이라고 말은 안 할 거야. 선생님이 더 중요한 얘기를 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적분 자체는 면적에 관련된 경우가 많아. 지울게.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주자.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된다는 거. 저기부터 오늘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럼 한마디만 더 할게. 따로 필기해도 이것도 좀 이따가 어떤 주어진 함수가 A부터 B까지만 그려져 있는 그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개나 소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 첫 번째는 이게 확률 밀도 함수로 지정된 x의 전체 범위의 확률이, 다시 말하면 여기 칠판 봐, a부터 b까지 해당하는 이 전체 면적의 크기가 뭐가 나와야 되게? 1이 나와야죠. 1이 나와야지. 전 사건의 확률은 1이잖아. 확률 분포표에서 모든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의 합이 1이었던 것처럼
면적을 확률로 말해주는 이 확률 밀도함수도 지정된 확률 변수가 갖고 있는 전체 구간에 대한 면적이 당연히 1이 나와야겠죠. 이걸 기억하자고. 어떤 함수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함수의 그래프도 상관이 없어. 직선이든 곡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진짜 확률 밀도함수의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로 지정된 전체 구간 내에서의 fx와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면적의 크기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어떤 함수에도 상관이 없어.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줘도 상관없어. 대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려낸 이 구간의 면적이 1이 되면 된다.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없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전체 구간에 대한 면적의 크기가 1만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야. 저 조건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하나 더. 거기에 하나 더. 이게 무슨 말이죠?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x에 뭘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fx인데 이런 점들에 대한 y값이 fx 값들이야. y값들. 그런데 그 y값들이 모두 다 0보다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이유 설명해 줄게. 만약에 y는 fx 이렇게 잡혔어. 그리고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렇게 지정된 확률 밀도함수에서의 알파부터 베타까지 면적을 물어봤어. 확률을 물어봤어. 그런데 하필 알파고 베타가 어디냐? 알파고 베타가 알파는 여기야. 베타가 만약에 여기야. 그럼 우리는 이 면적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음의 면적이거든. 음의 면적이라는 건 크기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런데 확률은 아무리 작아도 얼마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지? 0밖에 안 된다. 음의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확률 밀도함수라는 게 되려면 면적으로 확률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함수가 되고 싶으면 다시 면적으로 지정된 확률에서 x의 구간에 걸맞는 확률을 대답해 줄 수 있는 함수가 되려면 그런 함수, 확률 밀도함수라는 녀석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전체 구간 내에서 그려지는 함수의 그래프는 절대 x축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어떤 구간에 대한 면적을 물어봐도 항상 0 이상의 면적을 대답할 수 있을 테니까. 이 그래프는 상관없어. 그래서 그려볼게. A부터 B까지만 그릴 거야. 그런데 그래프가 신나게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끝나. 이건 상관없어. 여기 면적만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면적만 1이 되면 돼. 그럼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그때 면적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0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밑으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면적만 안 나오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뭐 감마부터 델타까지의 면적을 물어봤다? 그럼 이 면적을 읽어주면 되는 거고. 분명히 A부터 B까지 해당하는 전체 면적의 크기가 1로 유지가 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확률 밀도함수가 된다. 그리고 지금 미리 앞서서 말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수학 트라노 과목을 끝내게 되면 저런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거든. 이렇게? 그럼 이 수트라는 책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함수에 이 면적 찾을 수 있는 능력 갖추게 돼.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얘기야. 나중에 얘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진짜 대학 준비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일 때는 확률 밀도함수가 이런
곡선들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확률 밀도함수 y는 fx는 1차함수 형태로만 주어지겠지. 직선의 형태로만 면적을 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그런 그래프들만 주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기까지가 연속 확률 분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넘겨봐. 자, 기초문제 두 개 다루고 넘어갑시다. 362번 그리고 365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362번, 365번. 그 함수에 사용되고 있는 범위 있잖아. 그 범위가 그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되는 확률 변수 x의 범위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지정된 전체 범위 내에서 면적이 1이 될 수 있는 함수라면 그 함수는 전부 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어요. 대신 그려지는 동안 잠깐이라도 x축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없을 때만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 물론 확률 변수라는 말 자체 아직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 많지. 선생님도 솔직히 그렇거든. 도대체 확률 변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딱 와닿는 말일까 표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해줄 자신이 없어. 선생님은 나름 확률 변수가 뭐라고 머릿속에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문제 풀면서 확률 변수가 뭐인지를 느낌을 계속 나가라고 그랬지. 그런 확률 변수의 정확한 의미 말고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배운 게 뭐야? 확률을 묻는다. 이제부터 확률을 묻는다. 그런데 지금 묻는 확률은 확률 변수 x가 누구일 때 확률을 묻는 게 아니라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 때 확률을 묻는다. 그럼 그런 확률을 찾는 데 필요한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그 확률 밀도 함수는 뭐로 확률을 말한다? 지정된 구간의 면적으로 말한다. 그렇게 면적으로 확률을 말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 구간의 면적이 1이 돼야지만 확률 밀도 함수의 자격이 있다는 뜻이었고, 특정 순간이라도 그 면적이 음의 면적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려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전체 면적이 1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 구간 내에 특정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면적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게 다예요. 완벽하게 알고 싶은 건 선생님 막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도 이해해. 아니 확률 변수가 아직도 제대로 뭔지 모르는 친구들 많다고 말했잖아. 선생님도 그래. 느낌만 갖고 있는 거지 확률 변수가 딱 꽂아서 뭐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분명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건 맞겠지만, 이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분포,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속 확률 변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풀 때 풀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변수라는 것 자체는 문제를 보면서 변수의 느낌을 가지면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내고, 그 정도로만 끝냈다 해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약속할게. 푸는 느낌을 제대로 익혀서 문제 풀이에 집중을 해달라는 뜻이야. 선생님 말은. 포인트를 잘 잡아. 제일 큰 포인트는 지금까지는 확률 변수 x가 누구일 때 확률을 구했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확률을 찾는 과정을 배우고 있다는 거. 그 전까지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확률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지정된 구간의 넓이를 찾아야 문제가 원하는 확률이 구해진다는 거. 그 정도까지. 자, 한번 그래볼게.
첫 번째 문제를 일단 보고 두 번째 문제는 시간 좀 더 갖고 여러분들 큰 시간 줄게요. 먼저 0부터 1까지 그려달래요. 0 넣었을 때 뭐 나오느냐? 0 넣었을 때 A 나오네. 근데 A가 어떤 수인지 모르겠네. A가 0인지 양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절대 여기는 아닐 거야. 0 넣었을 때 지금 절편이 0,A니까 0,A를 찍긴 찍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는 아닐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야. 모르겠으니까 대충 찍을래. 그리고 1 넣었을 땐 2A가 나오죠. 2A가 나오죠.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그냥 2A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유지를 해달라는 뜻이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fx가 이거야. 선생님 느낌 잘 잡았네. A 0 되면 큰일 날 뻔했다. 그치? A가 0이었으면 그냥 주구장창 0, 0, 0 계속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니까 면적이 1이 나올 기회조차 없었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다. 됐니? 그럼 이게 확률 밀도함수가 되려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0부터 2까지의 면적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뭐 사다리꼴 직사각형 넓이 합해도 되고 선생님은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넓이 빼는 걸로 가볼게요. 직사각형 넓이 얼마지? 4a에서 삼각형의 밑변 얼마니까? 1, 높이 얼마지? 그럼 넓이는 얼마죠? 2분의 a. 그래서 이 뒤꿈치 부분의 넓이는 2분의 7a가 되겠네.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얼마? 얼마지? 7분의 2가 돼야 된다. 그럼 믿어도 돼. 이 a 자리에 7분의 2가 들어가면 a 자리에 7분의 2가 들어가면 a 자리에 7분의 2가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생긴 함수도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프 구간 내에 그려져 있는 어떤 그래프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완벽한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거고. 질문. 끝났어. 자, 365번 좀만 더 마무리 해볼래? 선생님 칠판에다 문제 옮기는 동안만이라도. 자, 시작합시다. 일단 확률 밀도함수의 자격부터 만들어주자. 면적 삼각형의 면적이네. 밑변 얼마? 2. 높이 얼마? 이게 삼각형의 면적. 이게 1이 되면 되겠어.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되지? A는 1이 되면 돼. 그러면 얘는 진짜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면적 좀 읽어달래.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의 이 면적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사다리꼴 두 개 면적 구해도 되지만 선생님과 좀 달라. 얘들아, 이 전체 면적이 1이라면 이 면적 얼마 되는 거지? 2분의 1 되는 거죠. 맞아? 거기다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음이야. 몇 대 몇 닮음이게? 2대1 닮음입니다. 2대1 닮음이면 넓이 위는 몇 대 몇? 4대1. 그럼 여기가 이 면적이 2분의 1인데 이 전체 면적에 비해 이 면적이 몇 분의 몇밖에 안 된다고?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면적 얼마 되는 거야? 8분의 1이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이 더 어렵게 풀고 있는 건가? 그냥 마음 편하게 사대꼴을 넣고 하면 편하다는 생각 드는 친구들도 그렇게 해. 그래서 이 면적이 8분의 1이니까 이 면적은 얼마? 8분의 이거 넓이 2분의 1이야. 8분의 4라고. 8분의 4. 8분의 4에서 8분의 1만큼 뺄 거니까 여기 얼마? 8분의 3. 그래서 면적은 8분의 얼마? 8분의 6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선생님 좀 쓸데없는 짓 했나? 아무튼 그냥 면적만 보여주면 끝난다는 얘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넘겨서
368 368, 369 두 문제 풀어볼까요? 368, 369 자, 끝냅시다. 먼저 면적 1, 6이 유지하자고. 밑변 얼마? 8. 높이? 8 곱하기 b 나누기 2가 1이 되려면 b는 얼마가 돼야 되니?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b가 4분의 1이 돼야 돼. 그래야 이 면적이 1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0부터 a까지의 확률 8분의 3이래. 그런데 확률 함수에서는 구간으로 지정된 확률 변수의 확률을 어떻게 찾느냐? 면적으로 찾는다고. 0부터 a까지니까 이게 지금 8분의 3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밑변 얼마? 밑변 a. 높이 얼마? 4분의 1.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까지. 그 결과가 8분의 3이길 바랬다는 거야. 따라서 a가 얼마죠? a는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질문은 a 플러스 4b를 말했으니까 4가 정답이겠네. 구다당 마무리해봐. 369 진행해보세요. 자, 쌤이랑 마무리 칩시다. 문제가 뭐 삐꾸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밑변 3, 높이 3분의 2.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3분의 2 나누기 2가 면적 1 나오는 거 맞죠? 확률 또한테 저격 받는 거 맞아. 이때 질문. 확률 변수 x가 n부터 2까지의 확률. 이 면적과 2부터 3까지의 확률. 이 면적이 같다면 도대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m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를 찾아보고. 그럼 넓이 문제야 또 결국에는. 할게. 일단 이 면적 얼마 나오지 얘들아? 1 곱하기 3분의 2 나누기 3분의 1인가? 3분의 1 맞습니까? 그럼 이 면적도 3분의 1 나오면 되는 거 맞아? 선생님은 이 면적보다 이 면적이 누구 되는 걸로 풀면 좋겠어? 3분의 1인 걸로 풀면 되겠지. 왜? 여기도 3분의 1이고 넓이가 같은데 여기도 3분의 1이 되려면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3분의 1이면 여기도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맞나요? 그럼 가볼게. 그러려면 밑변은 해결됐는데 높이를 모르는구나. 이 점 찾으러 가야겠네. 이 점 찾으러 가야겠어. 그런데 찾을 필요가 또 없는 게
이 삼각형하고 닮음이거든요. 그럼 밑변과 높이는 몇 대 몇? 2대 2대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되고 이 커다란 삼각형의 밑변 높이는 몇 대 몇이라고? 2대 3분의 2네. 이 왼쪽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의 밑변 m 대 높이 잠깐만 k라고 해볼게. k랑 같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0,0과 2,3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놓고 그 직선의 x에다가 m 넣었을 때 나온 y 값이 누구인지 찾아도 되고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 k가 3분의 2m이니까 k는 3분의 m이 된다. 이 위치가 3분의 m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니다. 이 면적으로 가. 이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전체 면적 1에서 3분의 1과 3분의 1을 날린 나머지 3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그래서 m제곱은 2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마이너스 루트 2는 말이 안 되고 루트 2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어요. 네, 정답은 4번.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370번. 370번. 확률 따서 될 수 있는 거 몇 번이 이게? 빨리 찾아봐. 몇 번일까요? 마이너스 1부터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1인 거 찾아봐. 1번이 정답이죠? 그럼 이유 말해보고 쉬는 시간 갖자. 2번 왜 안 되지? 음의 면적으로 있어서 맞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3번 왜 안 됩니까? 넓이가 1이 안 나와. 반원의 넓이 얼마 나오냐? 이거 넓이 얼마 나오지? 2분의 파이 나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넓이는 파이. 맞아? 그런데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 넓이가 1이 아니라 2분의 파이라서 안 되는 거. 4번은 왜 안 되죠? 4번 넓이가 2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돼. 5번 왜 안 되지?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잠시라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수고들 했어. 조금 이따 이어서 합시다. 혹시 좀 한기를 느끼는 친구들 잠깐 밖에 나갔다 와. 에어컨 좀 줄이고 나갈까? 네. 또 온도를 잠깐 높여놔야지. 이거 좀 좋아하겠네. 다 해줬는데? 무슨 소리야? 거짓말 할래? 아 정말 딱 몇 장만 넘겨보면 되는 거를 그냥 여기 있잖아. 아저씨 선생님 은근 꼼꼼해.
X의 표준편차 같이 그 말은 아니 이거 한번 스포대로 하세요. 이거 상위편차 X가 적용분을 따르는데 시분마에 오해 상위편차 Y의 적용분을 평균을 몰라. 잠깐 문제 마지막 가서 내는 식이 아니니까 식이 안 나는 그리고 너의 표준편차와 너의 표준편차가 어떻게 다르냐? 너의 확률 웨이트함수의 좌우대 증성이 있잖아. 그 모양이나 너의 종 모양이라고 이 모양 관계가 따르냐? 너만 달라. 평균만 달라. 그러면 좌우 위치만 다를 거야. 자, 그 확률함수 X하고 확률 웨이트함수 아까 fx, jx 들어갔는데 y는 fx, y는 jx 맞아서 좌우는 x가 되는 거야. K라고 하자. y가 K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설정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게 fx 평균이 10에 맞아요. 너희가 표준을 이렇게 넣은 건데요? 그 m이 10보다 크다고요? 10보다 크다? 그러면 같은 모양인 거다. 여기가 누가 된 거지? m이지. 너의 표준편차도 누구야? 근데 그 둘 사이에 무슨 점을 교점을 봐. 교점 x가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 이해돼? 선생님이 이런 거잖아. 너와 너의 딱 교점이 나와. 이해하고 그런 얘기는 잠깐만 만약에 n이 작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n까지 교점이 k인 거지. 그럼 몇 k면 이거 플러스 n 이해돼? 뭐라고? y가 뭐라고? 2k보다 없는 M에서 10만큼만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M 플러스 10이 있는 거지. 너가 몇 K야? 구하라는 게 뭐야? K에 Y가 몇 K보다 작다고 하는 게 이 말이지. 이거만 봐야 돼, Y가. 얼마야? 10을 5로 나누는 거야, 얼마야? 100하고 있어. 얼마야? 100방이야? 넣어보다. 이해돼? 여기서 인간 결과로 돼 있어. 0.47이 지금보다 맞죠, 여러분들? 무슨 분하는 인정인데 0.97이 맞아, 여러분들? 이해되냐? 몇 번이죠? 갑니다. 25번. 한 개의 주사위 몇 번 던져서 나온 문제수를 찾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예요. 뭘 그리려고? 힘을 그려. A 곱하기 B가 몇의 개수일 때
32 맞지? 4, 6, 24 갑자기 바뀌네. 한 5가 돼야 되는 거야? 5, 6, 30밖에 없어. 한 6이어야 돼? 6이면 6, 그렇지. 6, 22. 넌 다 되는 거잖아. 이해돼? 네. 써야 돼. 6, 38, 6, 4, 24, 6, 5, 30 맞지? 6, 6, 30. 이해한 거 맞냐? 네. 그럼 A랑 B가 무슨 일단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개네. 그럼 총 경우의 수가 15개잖아. 두 개 중에 하나 이상이 무슨 수인 건데? 브이프를 체크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 끝까지 했죠, 여러분들? 쉬워요. 3분의 2입니다. 6, 1, 어우, 공기가 또 포근해졌고. 나왔어. 자, 한 문제 더 하고 또 이 파트는 또 되게 중요한 얘기 끄트머리처럼 좀 하게 생겼네. 372번 마무리 짓읍시다. 자,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 중에 이제 뭐 A, B의 관계를 찾아내라는 얘기겠지? 그런 찾은 관계를 위해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함수는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예요. 난이도는 4호로 표현되어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자, 먼저 관계부터 찾아볼까 얘들아? 확률 함수가 되려면 뭐 당연히 그거지 뭐. A랑 B를 곱한 밑변과 높이를 곱한 결과가 2가 돼야 된다는 내용 아닐까요? 그래야 삼각형의 넓이 나누기 2까지 했을 때 면적이 1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것만 지키면 돼. 조금 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 뭐 지킬 필요 없는 거네. 이미 이 안에 B가 양수란 말도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 딱 이것만 지키면 돼. 그럼 이때 먼저 기억으로 만들어진 함수는 이게 왜 다 포개졌지?
기억으로 만들어진 함수는 y는 b라고 하는 상수함수인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언제까지 그릴 거냐면 당연히 a까지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다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만약에 y는 b라는 함수는 여기다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이만큼의 면적이 1인 거였는데 1인 상태에서 b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면적이 2가 나올 것 같은데, 면적이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는 거 증명도 할 수 있지 뭐. 여기가 b, 둘러싸인 면적은 지금은 직사각형의 면적이니까 a, b는 2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게 1이 나와야지만 확률 밀도수가 될 수 있는 거라 얘는 안 되겠어요. 니은 a분의 bx 그려볼게. 0,0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a까지만 그릴 거지? 그럼 a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b가 되겠네. 이거 확률 밀도함수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래요. 그런데 이것도 봐. 밑변이랑 높이가 a 곱하기 b니까 a 곱하기 b가 2가 되는 게 맞아. 다시 말하면 이 면적이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얘는 안 되는 거였지만,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는 게 맞겠고. 디귿. 디귿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좀 지식 필요하네. 먼저 요거 y는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를 1로 넘겼을 때 마이너스 y가 fx인 거니까 이 녀석의 x축 대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릴게요, 선생님. 이 녀석의 x축 대칭인 그래프를 말하게 돼. 이게 여기까지 그린 거거든. 그렇게 그린 녀석을 b만큼 올려달라는 거 아니겠어? y축 방향으로 b만큼 올려달래. b만큼 올려주면 0,0은 0,b로, 이 점은 b만큼 올라가면 여기로 가겠네. 이 점 올라가면 a, b로 올라가게 될 테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어요. 얘처럼. 맞니?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에 이 면적이 1인지만 봐주면 되는 건데, 면적 1인 거 맞게 안 맞게? 1인 거 당연히 맞겠죠. 확인시켜줄까? 이쪽 면적 있지? 이쪽 면적, 이 면적이랑 같아요. 왜? 밑변이랑 높이가 같을 테니까. 이쪽에 있는 이 면적, 얘랑 같아. 왜?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면적의 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정말 진심되게 전달해 줄게. 이 확률 통계라는 단원에서, 과목에서 통계라는 단원의 꽃을 배울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풀게 될 문제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할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 잘 들어줘. 바로 그 녀석은 이름하여 정규분포라는 녀석입니다. 자, 정규분포 어색하다 하지만 천천히 익숙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정규분포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얼마 배우지도 않았지? 오늘 처음 배운 거니까.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규분포.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산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라는 걸 만들어 풀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 일부, 특히 이항분포라는 녀석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다양한 문제들 중에 몇몇 개를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이항분포라는 녀석을 배웠었죠. 그거랑 같아. 지금 잠깐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연속 확률 분포라는, 다시 말해줄까? 연속 확률 분포는 뭐냐? 확률 변수가 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구간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확률을 물을 때도
확률 변수 x가 누구일 때 확률을 묻는 게 아니라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묻게 되는 그런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데 그 수많은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이거 영어 맞나? 이런 표현. 뭐 의미만 전달되면 되니까. 다양한 연속 확률 분포들 중에 하나가 정규 분포가 되는데 그럼 뭐를 정규 분포라 부르느냐? 복습하자. 수많은 이상 확률 분포 중에 누구를 이항 분포라고 불렀었냐면 독립 시행을 했고 확률 변수를 그 시행한 독립 시행의 횟수 내에서 몇 번이 발생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확률 변수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이항 분포라는 내용으로 배웠거든. 이상 확률 분포가도 맞긴 하지만 그걸 이항 분포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배웠단 말이야. 그것처럼 확률 변수가 구간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확률 분포 경우들 중에 정규 분포라고 불릴 만한 연속 확률 분포 유형이 있는데 그럼 어떤 유형의 모습들을 정규 분포라고 부르느냐? 더럽게 이상한 말 할 거야. 이렇게 생긴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속 확률 분포 문제를 특히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 막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었잖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었어. 뭐 없었지. 근데 있을 수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린 그래프가 면적만 1이 되면 이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고 이걸로 만들어진 문제 연속 확률 분포 문제라 부를 수 있어.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면적만 1이 될 수 있다면 이 함수로 만들어진 확률을 구하는 문제도 연속 확률 분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확률 밀도 함수들이 있거든. 이런 내용들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 그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 중에 특히 함수가 이 녀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 확률 분포 문제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부르게 돼. 엄청 낯설지? 솔직히 선생님 저거 그래프 그릴 줄 몰라. 그냥 그렇게 그리는가 보다 하니까 그리는 거지 저 그래프 그릴 자신도 없어. 이거 표준편차 말하는 거죠. 이거 원주율 말하는 거고 이건 아직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지만 무리수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리수가 원주율 파이가 있겠지만 그것처럼 얘도 자연대수 또는 자연상수란 이름의 무리수를 말하거든. 이것도 이과과정 미적분을 배우는 친구들만 배우게 되는 숫자입니다. 확통까지만 시험 어떤 보여야 되는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안 해도 돼요. 아무튼 그런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점이 붙어서 만들어진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하고 있는 연속 확률 분포를 우리는 특별히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외우자고. 선생님도 그렇게 그려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려진다고 믿는 거야. 자, 지금부터 잘 봐.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미 교재 봐서 뭐 눈치채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이 녀석의 그래프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X의 범위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연속 확률 분포 문제들처럼 X가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함수는 실수 전체를 범위로 하게 돼요.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왼쪽 끝 오른쪽 끝 다 구하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 면적이 점점 늘어날 거니까
결국에 면적이 1보다 커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선생님은 증명할 능력이 없지만 실제 이렇게 그려진 함수는 아무리 이 끝까지 조금씩이라도 추가되는 면적을 더해도 이쪽으로 약간씩 추가되는 면적을 더해도 그 면적은 극한의 의미에 맞게 0에 수렴하게 돼요. 점점 0에 붙게 돼. 그러니까 면적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합시다.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는 얘처럼 생겼다. 그리고 이게 확률 밀도가 함수가 된다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당하는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전체 면적의 크기가 우리가 계산할 능력은 안 되지만 진짜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누군가 증명을 해냈겠지? 근데 우리들한테 그걸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믿고 가자고. 그리고 이 종 모양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x의 위치가 바로 평균이라는 거.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다시 이제부터 배우는 정규분포는 뭐다? 연속 확률 분포 문제 중에 하나다. 그럼 왜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특별히 정규분포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생긴 함수를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로 만들어낸 확률 분포 문제를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 문제라 불러도 되지만 특별히 정규분포라는 이름으로 붙여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항분포도 색다른 표현 방법이 있었지? 정규분포도 표현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있는 정규분포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항분포는 CM의 수, 각 CM마다 나타나는 확률이었다면 정규분포는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은 곧 분산을 말하는 걸 텐데 여기다가 분산이라고 적기보다는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적어주는 걸 추천하겠어. 이유는 나중에 나와. 이 문제를 풀 때 쓰는 게 분산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쓰거든. 시그마를.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적혀있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적혀있는 숫자의 양의 제곱근을 문제 풀 때 많이 쓰게 돼. 그러니까 버릇처럼 표현을 할 때 평균, 분산이 아니라 평균, 표편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를 정규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정규분포라고 얘기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데 제일 도움을 줄 만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아니 뭘 하긴 뭘 하겠어. 확률을 읽어야겠지. 확률을 읽어야겠죠. 문제도 물어봐. 그럼 정규분포 맞다. 인정할게. 면적 1인 거 인정할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1인 거를 믿고 간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묻는다고. 뭐 이렇게 면적 좀 구해달라고. 확률을 물어봐. 그럼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은 어디냐? 알파, 베타 선생님 마음대로 지정한다. 이거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도 읽어줘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는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수준이 다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거 맞지? 곡선의 면적 절대 못 구해. 그럼 언제 구할 수 있느냐? 수투라고 하는 과목,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 빼서 적분까지 구할 수 있는, 적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적분? 배우기는 되죠. 응? 이 그지같이 복잡한 함수를 여기다 넣어서 적분해주면 된다 생각하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적분을 배워도 저렇게 복잡한 함수에 적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 뭐가 이렇게 자꾸 막 빠쩍빠쩍거리지? 뭐가 오고 있는 거야 지금? SOS 아니야 혹시? 근데 문제는 분명히 확률을 물어보거든. 물어보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심지어는 우리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죽기 전까지도 이걸 계산할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물어봐.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인데 잘 들어. 이 면적을 구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 면적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표가 존재해. 우리는 구할 수 없지만 저 면적을 알려주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이용하기 전에
잘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 밀도 함수의 문제가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면적을 읽어야지만 정답을 대답할 수 있는 형태라면 이걸 표준화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를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표준화라는 건 결국 어떤 뜻을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정기분포를 잘 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정리되어 있는 평균은 0이면서 표준 편차는 1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의 함수로 바꿔줘 달라는 얘기인 거.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주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공간 분배를 잘못했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규분포가 이제부터는 누구로 바뀌게 되느냐?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정규분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자가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 밀도함수에 사용되는 확률 변수를 x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부터는 평균이 0이면서 표준 편차가 1로 존재하는 정규분표를 대표하고 있는 확률 변수를 z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수를 바꾸는 거야. x를 z라고 하는 변수로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봐도 돼요. 바꿔줘도 돼. 바꿔주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부르고 그렇게 바꾸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잘 봐. 평균이 0이니까 그래프가 이 y축을 축으로 하는 모양으로 종이 옮겨지게 돼요.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 그래. 계속 듣기만 해.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이거 시그마가 1, 그 다음 표준 편차가 1이고 평균이 0인 걸로 바꾼다고 그랬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함수식을 적는다면 봐, 어떻게 생긴 방식인지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m의 2분의 z제곱이라는 녀석으로 식이 바뀌게 됩니다. 식이 바뀌게 돼요. 다시 표준 편차는 1 그래서 시그마 자리에 1 적을 거니까 없어지는 거. 그 다음 평균이 m인 걸 평균이 0인 걸로 바꿔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x-m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바꾸고자 하는 문자 z로 그냥 전환만 시켜주면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거지. 지금 선생님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이 함수식 몰라도 되거든? 이거 몰라도 돼. 수능 볼 때까지 몰라도 됩니다. 내가 확률밀도 정규분포로 생각해도 확률밀도 함수식이 뭐였더라? 이 표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함수식이 뭐였더라 기억 못해도 된다고. 끝까지 몰라도 돼. 다만 지금 표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눈으로만 보라고. 그래서 실상은 표준화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렇게 생긴 함수로 전환시켜주는 걸 말하는 건데 제가 얘로 전환되는 과정이 결국 어떻게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냐면 이 네모나게 빨갛게 지금 박스 친 부분 있지? 걔가 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의 여기 시그마도 없는데요? 자, 시그마는 1이니까. 지금 유일하게 저기 있는 함수와 내가 바꾸고자 하는 함수의 차이점은 이 빨간 네모친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x를 z로 바꾸는 과정. 자, 이건 외웁니다. 이거 외우지 못하면 정규분포 문제 한 문제도 못 풀어. 어떻게 바꿔주면 되느냐? 표준화는 뭐냐? x를 z로 바꾸는 과정. 그럼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x를 어떻게 z로 바꿀 거냐? 여기 네모친 걸 보면서 대답을 해주면 돼. z는 이거 제곱 둘 다 없애버리자. z는 누구분의 표준 편차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환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되고 있는 x라는 녀석을 이렇게 생긴 식에 의해서 z로 바꿔주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부른다는 거지. 다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는 이거야. 그리고 문제가 이 순간의 면적을 물어봤어. 확률을 물어봤어. 그런데 우리는 끝끝내 저 면적을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 생겨. 죽었다 깨져도 저 면적 구할 능력 안 생긴다고. 그런데 저 면적을 구해놓을 수 있는, 구해놓은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네 나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구해놓은 그 자료가 있어. 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종 모양의 그래프를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모양의 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는 과정을 표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표준화를 한다는 말은 결국 확률 변수가 사실은 다르거든.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확률 변수 x라면 표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종 모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확률 변수는 x가 아니라 z예요. 그래서 x를 z로 바꾸는 과정이라 생각해도 좋겠어. 그럼 바꾸려면 어떤 관계식이 필요한데, 그 관계식이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되는 이거라고. 무조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통계 문제 50% 이상에 대한 문제를 제로 풀게 될 거야. 선생님이 장담할게. 통계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상확률 분포 문제 있지, 이항 분포 문제 있지, 연속확률 분포 문제 있지, 특히 정규 분포 문제 있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뒤쪽에 표본을 통한 뭐 또 다른 문제들도 존재해. 그렇게 단원을 세분하다 보면 여러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 통틀어서 정규 분포에 의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절반이 넘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진짜 그래. 그래서 목숨 걸고 외우자. 이렇게 바꿔주잖아. 바꾸는 방법은 외우자 해서 지금 잘하는 건 아니겠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게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린다는 뜻이구나. 그럼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랑 하자. 지금은 외워주고. 이런 관계식을 통하면 순식간에 x가 z로 바뀌고, 여기에 있는 종이 여기에 있는 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러면 내가 구하지 못했던 이 알파보다 베타까지의 면적이 이 관계식에 의해서 마무리 짓는다. 뭐로 바뀌게 되느냐? A부터 B까지의 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기 있던 알파 베타가 여기에 알파 넣고 계산하면 이게 A가 되는 거고, 여기에 베타 넣고 계산한 식을 이제부터 B라고 부른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저 면적이 이제는 이 면적과 같아져.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아? 이거 면적 여전히 못 구하거든. 왜? 곡선이거든요. 적분을 배워도 면적을 구현할 수 없는 이상한 곡선이거든. 이상하게 생긴 함수로 만들어진 이상한 곡선이야. 이거 면적 못 구해.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생긴 종에 대해서 특별한 구간에 있는 면적을 구해놓은 표가 있어요. 표. 우리는 직접 면적을 구할 수 없어. 확률을 대답할 수 없지만 이 면적을 알려주는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표를 보고 이 면적을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끄트머리에서 조금 아쉽게 됐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지금 오늘 한 내용 뭐 숙제 없어. 그냥 연속 확률 분포가 뭐인지만 좀 잘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이 내용이 문제풀이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여기까지만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음 주에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저 교재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좀 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